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조력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 아저씨 글씨가 막 날라가서 못 읽을 것 같아. 건강해라. 저는 걱정하지 많지만 세계 잘 살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어제 양산 평산마을의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최근 명예회복을 언급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장관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떻게 총선 출마를 명예회복 수준으로 생각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 하나 올렸습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자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주권자 시민으로서 할 일을 할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이건데요. 구장차장님. 네. 제가 이렇게 독해력이 떨어지는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앵커들 수능하는 거 보니까 김종석 앵커 문제 다 맞추고 독해력 뛰어나시던데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예.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DK 눈물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예.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아니라 대한검국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인이 된 국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규정한 나라는 대한건국이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바꿔오겠다. 예. 이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논리를 지금 완성을 한 건데요.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저 말씀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나라를 뺏겼다라는 주장이 얼토당토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서 권력을 지금 찬탈한 것입니까? 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직에 당선이 됐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을 이 희생양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했다. 이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굉장히 앞서 나간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차장의 첨삭을 받으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갖다 붙이면 빼앗겼으니까 찾는 거고 찾아야 되니까 이게 개인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명예를 회복해야 되니까 자기가 총선에 나가야 되는 명분이 된다. 이런 논리다. 감사합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의 뜻이 그렇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서 출발의 명분, 결심을 좀 세운 거겠죠?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을 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재판이 길어진 거 아닌 거 일단 지나간 거니까 접어두더라도 조 전 장관 진짜 출마를 한다. 그게 지역구든 신당이든 본인이 비례 정당의 이제 비례 대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까지는 어떤 항소심이든 뭐든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재판이 7월 17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4번 했어요. 항소심 재판을. 그다음에 11월 20일에 하고 12월 18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번 하면은 항소심 재판 결과는 그때쯤이면 거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 전에는 항소심 판결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소심 판결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결국은 조 전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출마할 테니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만요. 그걸 만약에 이른바 누군가는 방탄 출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조국 교수가 법학자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냥 조국 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작가예요. 조작가. 그러니까 이제 책방도 이제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혹세무매는 하지 말고 그냥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판결을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제 재킷, 넥타이, 셔츠, 심지어 이제 운동화까지
신발까지도 온통 파란색. 사실 오늘 본인이 SNS에 글을 쓰면서 본질은 민주당이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출마를 하더라도 그 뿌리는 민주당이라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도 했거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포옹도 했고 오늘도 부산에서 본인 책 관련 북콘서트를 열고요. 다음 달 또 광주에서도 열고 사실은 이제 광주 호남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이준석 전 대표 영남이 기반이라면 뭐 조 전 장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신당 얘기도 나오니까 오늘 또 북콘서트에서 어떤 말을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설전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저희 뉴스타트 출연하셔서 실제로 조 전 장관 주변 사람들 모아서 지금 신당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몰래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최강욱 의원도 호남,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강욱 의원과도 뭔가 이렇게 새를 모을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워낙 가까운 사이고 인간적으로도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힘을 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전주에서 조국 장관의 장관 비서를 했던 그 분이 지금 아마 출마도 준비하고 계시고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을 가고 광주를 가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북콘서트 형태로 다닌다는 것이 이게 곧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당법에 따라서는 5개 시도의원에 1,000명의 당원을 모집을 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내 책 사인회로 왔는데 대략 숫자가 얼마 정도 되더라. 그다음에 광주에 갔는데 북콘서트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보니까 몇백 명, 한 1,000명 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어떤 정당법에 따른 최소의 정당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중을 어떤 눈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대충 보고 이제는 이 정도의 물리적인 정당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무적인 작업은 정말 쉽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다니시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의 신당 창당을 위한 사전 저는 뭐 행보라고 보고요. 충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듬뿍 담긴 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오늘 추가로 출사표 성격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 다소 좀 뉘앙스가 바뀌었고요. 조 전 장관 얘기까지 어제 오늘 이어서 한번 더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